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사연을 읽어드리는 필립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사연 들으시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중반에 접어든 한 식당 프랜차이즈의 대표입니다. 저는 늘 이 채널을 보면서 잠에 드는 게 취미였는데요. 저에게도 정말 속이 뻥 뚫릴 정도로 속 시원한 일이 있어 여러분들에게 썰을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사연 지금부터 귀 기울여 잘 들어주세요. 저에게는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전예리. 그 당시 기준으로 얼굴은 손예진 저리 가라, 몸매는 김혜수 뺨칠 정도로 볼륨감이 끝내줬고 성격은 또 얼마나 여리여리한지 그 친구들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했고 심지어 성적까지 정말 좋은 친구였습니다. 말 그대로 엄친딸.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는 친구였죠. 그 친구와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함께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보다도 이 친구와는 조금 더 애틋했고 특별했으며 유독 손이 많이 가는 친구라 잘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윤솔아, 항상 나 너한테 고마운 거 알지? 고맙긴 뭘? 친구끼리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내 옆에 있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너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게 내 인생 제일 큰 행운이야. 친구는 저에게 고맙다는 소리를 항상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곤 했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는 날이면 제 팔짱을 꼭 끼고 걸었고 어딜 가든 제 옆을 벗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이 모든 게 가식이고 연기라고 느껴졌었던 건 대학교 1학년 제가 태어나 첫 연애를 시작했을 때였어요. 제가 좋다며 죽자고 쫓아다니던 제 남자친구는 제일 친한 친구인 예리를 소개시켜주자마자 그 아이와 홀랑 바람이 났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먼저 꼬신 게 그 망할 남친놈이 아니라 이 친구였다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로가 서로를 지목하니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그래, 둘 중 한 명은 지금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겠지? 윤솔아, 나 너랑 벌써 10년지기잖아. 1년도 안 만난 애 말을 믿을 거야? 아님 내 말을 믿을 거야? 야, 진짜 네가 먼저 꼬신 거 맞잖아. 윤솔아, 나 진짜 너무 억울해. 나 당장 내 앞에 총겨누고 너랑 쟤 고르라고 하면 고민 없이 너 고를 정도로 너 좋아한다고. 내가 그렇게 좋다는 새끼가 내 친구랑 쪽쪽 빨아지 끼고 자빠졌니? 됐어, 꺼져. 너 같은 새끼를 만난 내가 등신이지. 충격적이었어요. 귀찮아서 마지못해 고백을 받아준 건 맞았지만 그래도 첫 연애였기에 조금 설레기도 했고 좋기도 했었거든요. 무릎을 꿇고 구차하게 우는 그와 친구를 매몰차게 버리고 등을 돌리는데 어쩜 그렇게 눈물이 주룩주룩 쏟아지던지 그게 남자친구를 잃어 속상한 마음이었는지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는 생각에 서러워 나는 눈물이었는지 아마 둘 다였을 것 같네요. 그렇게 눈이 퉁퉁 부어 혼자 집으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엉엉 울면서 제 뒤를 확 껴안는 겁니다. 왜 따라왔어? 쟤한테나 가지? 윤솔아, 나 정말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응? 내가 너랑 얼마나 오래 봤는데 너한테 그런 짓을 하겠어. 응? 지금 뭔가 상황이 좀 바뀐 것 같다. 그렇게 서럽게 울어야 할 사람은 난데 정작 네가 그렇게 울고 있으면 어떡해? 그때 느꼈지요. 나는 정말 얘한테 많이 약하구나. 본인은 아니라고 저한테 그럴 리 없다고 말하며 서럽게 우는 그 아이에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냥 꼭 안아주면서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이렇게 끝날 거였다면 딱 여기까지인 인연인 거겠지. 결혼할 것도 아니었는데 하며 그렇게 바보같이 저는 친구의 잘못을 실수라 여기며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저는 친구와 쭉 잘 지내게 되었지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딘 날, 예리는 작은 중소기업 경리부로, 저는 디자인 회사의 디자이너로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학생으로서 실무를 하는 것과 실전으로 직접 부딪혀보는 것은 천지 차이였기에 여러 가지로 착오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배워나가면서 저는 초보 디자이너로서 한 단계 성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적응해 나가는 것과 달리 그 친구는 회사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가끔 만나는 날이면 울며 불며 회사 욕을 하는 것이
90% 정도의 지분을 차지했습니다. 부장 새끼 진짜. 지는 처음부터 뭐 일 잘하나? 어이없어 정말. 저기 예리야, 그렇게 힘들면 그냥 그만두고 거기보다 더 좋은 곳 알아보는 게 어때? 다른 회사 많을 텐데. 안 돼. 그래도 거기가 월급은 많이 준단 말이야. 사실 저도 직업 특성상 힘들고 고단한 날들이 많았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친구였기에 졸려서 눈꺼풀이 무겁게 감겨와도 친구의 푸념을 다 들어주곤 했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인사채용을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셔서 넌지시 물으셨습니다. 저 윤솔 씨 친구 중에 좀 쓸만한 친구 없나? 네? 아니, 우리 이번에 마케팅 부서에 한 명 나갔거든. 그래서 추가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왕 아는 사람이 데리고 오는 게 더 좋잖아. 혹시 뭐 지금 놀고 있는 친구 있어? 없으면 굳이 안 불러도 돼. 한 명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마침 그 아이는 결국 참지 못하고 회사에 사직서를 던진 상태였기에 우리 회사에 들어오기 딱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어차피 처음 하는 직무라도 배워나가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었기에 어려움도 없었지요. 그렇게 다이렉트로 당일 면접을 진행한 후 팀장님께서는 잘 가르쳐 놓으면 정말 빛나는 인재가 될 것 같다며 단박에 합격 통보를 내리셨지요. 그렇게 저는 친구와 같은 회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오랫동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성장해 나가는 동안 자연스럽게 저도 결혼 정년기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대학 때 이후로 바쁘기도 했고 남자에는 관심을 가질 일이 거의 없어 연애와는 완전히 담을 쌓고 살았기에 저절로 결혼과도 거리가 먼 사람이 되고 말았죠. 반면 제 친구는 사랑스러운 외모, 볼륨 넘치는 몸매 때문인지 볼 때마다 연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상대가 매번 바뀌는 듯 했습니다. 저번에 본 사람이랑은 얼굴이 조금 다르다. 아, 그 사람? 그 사람 나한테 너무 집착하길래 그냥 깔끔하게 정리했어. 질척대는 거 너무 싫어. 아, 그래? 하긴 남자가 집착하면 좀 짜증나긴 하더라. 그치? 나도 내 일상이란 게 있는데 어딜 가면 어딜 간다고 말해라. 연락 좀 잘해라. 으휴, 귀찮아. 지금 남자친구는 안 그래서 좋지. 너는 연애 안 해? 디자이너한테 연애는 사치란다. 내가 뭐라 할 말이 없다. 힘내라 힘. 사실 남자 같은 거 없어도 제가 능력만 있다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 생각은 저와는 정반대셨던 모양인지 어느 날 전화가 오셔서는 냅다 선을 보라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에? 선? 그래, 그거 왜 엄마 친구 준수네 엄마 알지? 준수 엄마 친구 장남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나이도 너랑 동갑이고 엄마가 자리 한번 마련해 볼 테니까 만나봐라. 아, 엄마 싫어. 나 자만추란 말이야. 자만 뭐?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망할 년. 그놈의 자연스러움 추구하다가 독신으로 늙어 죽을래? 어? 아, 알았어. 하면 될 거 아니야.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진즉에 그럴 것이지. 아무튼 약속 잡히면 연락 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엄마, 그 사진 있어? 사진? 가만히 있어 보자. 엄마가 전화 끊고 보내줄게. 엄마는 전화를 끊자마자 맞선 상대의 얼굴을 사진으로 보내주셨는데 이게 웬걸? 엄청 잘생긴 겁니다. 이 정도면 현역 아이돌과도 맞먹을 수준의 외모라 겉으로는 티를 못 냈지만 속으로는 엄마 고마워를 외치고 있었어요. 잘 되든 못 되든 이렇게 잘생긴 사람과의 맞선이라면 밥을 안 먹어도 그냥 커피를 앞에 두고 쳐다만 보고 있어도 절로 배가 불러올 것만 같은 느낌이었답니다. 업무가 없는 일요일 오후 2시에 약속이 잡혔고 귀한 자리에만 입고 나가려고 아껴두었던 하얀색 원피스와 구두를 꺼내 신고는 약속 장소인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햇빛이 비치지 않는데도 아주 후광이 반짝반짝 비치는 겁니다. 딱히 사진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제 맞선 상대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요. 실물로 보니 더 잘생긴 얼굴에 침을 한번 꼴깍 삼키고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기로 한... 네, 맞아요. 정윤솔이라고 합니다. 아, 윤준영이라고 합니다. 얼굴은 미남 그 자체였는데 보이는 이미지와 그의 성격은 완전히 달랐어요. 생각보다 재치도 있었고 말도 많았고 세심했고 매너로 똘똘 뭉쳐진 느낌이었죠. 원래 선을 보는 자리에서는 한두 번쯤 튕겨줘야 한다고 들었지만
저는 그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나머지 그에게 돌직구로 다가갔습니다. 그도 제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인지 쉽게 제 마음을 받아주더라고요. 프로필 사진이 바뀌고 배경 사진이 바뀌고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가 시작되었어요. 그는 매번 퇴근 시간에 맞추어 회사 앞으로 저를 데리러 왔고 제가 먹고 싶다고 한 것, 좋아한다고 한 것들을 포장해 올 정도로 사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내 생에 이런 사람을 만나도 될까 싶을 정도로 그를 만나는 날들이 정말 행복했어요. 연예인 사진이나 동물 사진밖에 없던 휴대폰 갤러리에는 그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쌓여갔고 오랫동안 비어있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도 그의 얼굴로 채워지게 되었지요. 오, 윤솔 씨 연애해?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맞네. 윤솔 씨 나이가 올해 몇 살이지? 29살이요. 이야, 이제 곧 결혼해야겠네. 결혼은 무슨 결혼이에요. 저희 아직 젊은데. 윤솔이는 아직 결혼 생각 없다고 했어요. 그치, 윤솔아? 저 결혼 전제로 만나는 거 맞아. 이야, 진짜? 정말 잘생겼는데? 윤솔 씨 그거 알아? 부부싸움 하다가도 남편이 잘생기면 금방 화 풀린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바뀌는 바람에 회사에서도 제가 연애를 한다는 사실이 쫙 퍼지게 되었어요. 깨르륵거리고 있는 사람들 사이 오직 단 한 사람, 제 친구만이 굳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해야만 했죠. 표정이 왜 그래? 나한테 왜 말 안 해줬어? 나한테는 이런 말 없었잖아. 그게 나중 되면 이야기해주려고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난 여기서 네 제일 친한 친구인데. 미안. 한 번만 봐주라. 미안하면 나한테 그 남자친구분 소개시켜줘. 어? 순간 멈칫했어요. 그리고 잊고 살았던 그날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지요. 한창 철없던 시기의 일이기는 했으나 저에게는 꽤 충격적인 일이었기에 아직까지도 기억이 선명하게 나던 제 첫 연애의 일 말입니다. 사실 그 이후에도 친구에 대한 소문이 안 좋게 돌기도 했었기에 저는 더욱 신경이 쓰였지요. 그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찝찝한 마음에 적당히 둘러대며 거절하고 결혼 직전에는 만남을 마련해 보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간의 무난한 연애 끝, 그 사람과의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에게 준비된 청첩장을 돌리니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축하를 해주었죠. 그와 동시에 친구의 재촉이 시작되었어요. 분명 결혼 직전에 보여주기로 한 거 아니었냐, 언제 소개시켜 줄 거냐며 계속해서 저를 졸라대었죠. 제가 한 말이 있기도 하고 그래도 그때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겠느냐는 생각으로 저는 남편이 될 그리고 제 친구와 셋이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솔이랑 제일 친한 친구 전예리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윤솔 씨 남편 될 사람 윤준영이라고 합니다. 우리 동갑이라면서요? 웬일이야 세상에. 말 편하게 해주세요. 아, 제가 초면에는 말을 잘 못 놓아서요. 에이, 그래도 편하게 해주세요. 동갑인데 서로 존댓말 쓰고 그럼 불편하잖아요. 저 먼저 놓을게요. 네? 그래도 되죠? 아, 네, 뭐 편한 대로 해주세요. 갑자기 콧소리를 장렬하면서 말을 놓자는 둥, 자기는 저와 가장 친한 친구이니 궁금한 게 있다면 뭐든지 물어보라는 둥, 만나자마자 혼자 신이 나서 떠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일 화가 나는 건 그 상황을 흥미롭다는 듯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제 남편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질투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냥 저도 모르게 질투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두 사람 전화번호까지 서로 교환하는 겁니다. 잠깐만, 전화번호는 왜? 응? 왜? 서로 급할 때 알아두면 좋잖아. 너한테 무슨 일 생기거나 연락 안 될 때 우린 회사에서도 붙어 있으니까. 그래, 맞아. 뭐 연락할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알아두는 것도 좋겠지. 헤헤거리며 서로의 휴대폰을 건네받는 두 사람이 저는 못내 찜찜하다고 느꼈지만 그 이후 전화번호만 주고받고 연락은 하지 않는 걸 보며 나름 안심을 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날의 트라우마에 갇혀 너무 예민한 건 아닌가, 괜한 소문에 내가 신경을 쓰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친구에게 미안할 정도였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저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서도 깐깐한 표정으로 저희 집안을 훑어보시던 시어머니께서는 합가를 요구하셨어요. 아직 저희 나이가 많이 어리다는 이유 때문이었지요. 나이 32. 그것도 신혼부부가 어디서 분가할 생각을 해?
그래도 어머님 요즘은 대출 제도도 잘 되어 있고. 대출? 대출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젊은 나이에 대출 이자 갚는데 돈 다 까먹으려고. 대출 받아 이자 낼 돈으로 내 용돈이나 더 얹어줄 생각을 해야지. 어디 허튼 데다 돈을 날리려 그래? 하여간 요즘 애들은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닌다니깐. 보다 못한 남편이 분가를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결국 저희는 시어머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저의 시집살이도 그날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지요. 사실 부모님 곁을 떠나 자취생활을 오래 했기에 어지간한 살림들은 아주 자신만만했지만 저라는 존재 자체를 고깝게 보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퍼펙트하게 일을 끝내도 당연히 불만이 있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넌 이걸 설거지라고 한 거냐? 네, 완전 뽀득뽀득 광날 정도로 닦았는데. 여기 좀 봐라. 고춧가루가 그대로 묻어있잖아.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해라. 제대로. 내가 이렇게 그릇을 들었을 때 얼굴이 쫙 비칠 정도로 야무지게 설거지를 하란 말이야. 아, 네, 어머님. 다시 씻을게요. 라던가 혹은 야, 내가 바닥 광나게 닦으라고 안 했었냐? 어머님 오늘 물걸레질만 30분은 한 것 같은데. 30분? 30분 가지고는 우리 몽실이 발바닥도 안 비치겠다. 최소 1시간은 밀고 닦고 해야 반짝반짝 빛이 나지 이거사. 상황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이외에도 음식에 간이 안 맞다고 다시 해라. 찌개를 다시 끓여라. 오늘은 이 요리가 좋겠다고 하시며 한국에서는 맛볼 수 없는 재료들로 요리를 하라고 하시는 등 아주 혹독한 시집살이가 이어졌습니다. 회사 다니랴, 시집살이 하랴 몸이 10개, 아니 100개라도 모자랄 것 같은데 힘들지는 않냐고요? 네, 회사 또한 시어머니의 성화로 결국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살림살이가 바빠지면서 친구와의 연락도 자연스럽게 뜸해지게 되었지요. 그리고 시집살이가 꽤나 익숙해졌을 때쯤 남편의 태도도 점차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세상 다정했고 힘든 집안일을 하는 저를 보며 안방에서 저를 꼭 안아주며 미안하다고 말해줬던 그는 어느 날부턴가 저를 등지고 잠에 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안아주는 건 당연하고 손을 잡거나 스킨십을 하는 일조차 없었지요. 2세 계획이요? 당연히 없었습니다. 혹시나 저에게 화난 일이 있느냐, 불만이 있는 거냐고 물어봐도 그런 일은 없다고 고개를 내저었을 뿐 별 다른 이유를 말해주지는 않았기에 그의 행동이 더욱 답답하게 느껴질 뿐이었지요. 나 오늘 늦을 거야. 밥은 어머니랑 먼저 먹어. 오늘도 늦어? 야근 때문에? 요새 회사가 많이 바쁘네. 그러다 사람 잡겠다. 쉬엄쉬엄 해. 그리고 이제는 집에 들어오는 시간조차 늦어지는 날이 많았어요. 늘 감이 맞아떨어지지 않아 똥촉이라고 불렀던 저도 어느 정도 눈치가 있어 한날은 남편이 들어오기까지 피곤한 눈꺼풀을 겨우 끌어올려가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정도가 되어 남편이 들어왔는데 현관에서부터 술냄새가 코를 찌르더라고요. 아우, 술냄새. 무슨 소주로 샤워를 하고 왔나? 당신 오늘 야근한다고 하지 않았어? 안 자고 있었네? 나 기다린 거야? 근데 술 마신다는 이야기는 없었잖아. 좀 마셨어. 나 피곤해서 먼저 잔다. 많은 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는 그대로 바닥에 털썩 드러누워 잠에 들어버렸습니다. 마시지도 못하는 술은 왜 이렇게까지 먹은 건지 답답한 마음에 그의 옷을 한 겹을씩 벗겨내는데 어디선가 맡아본 듯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맴돌았어요. 굉장히 많이 맡아보고 익숙한 냄새. 하지만 정확히 잘 기억이 나지 않는 탓에 우선 옷을 갈아입히고 입고 온 옷은 베란다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픈 머리를 부여잡으며 일어난 그에게 속이 풀릴 수 있는 얼큰한 콩나물국을 끓여주었어요. 어제 술 누구랑 마신 거야? 회사 사람들이랑 간단하게 마시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어. 머리야. 그 옷에서 향수 냄새 나던데. 향수 냄새? 무슨 향수 냄새? 당신 원래 향수 안 뿌리잖아. 그냥 직원들끼리 있다가 배웠나 보지 뭐. 그래? 나는 심각해 죽겠는데 당사자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그 모습에 부하가 치밀었지만 혹시라도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 화가 나는 것을 속에서부터 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래,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다 보면 고기 냄새가 옷에 배는 것처럼 직원들끼리 붙어 있으면 냄새가 벨 수도 있지 하고 좋게 좋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 했지요. 그리고 제 분노가 터진 것은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계모임의 일환으로 여행을 가셨고 저는 잠깐 친정에 볼 일이 있어 다녀오던 길, 남편은 주말에 오랫동안 잠을 자니 아직까지 자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문고리를 당기던 그때 집안에서 야한 동영상에서나 흘러나올 법한 소리가 적나라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심장이 확 내려앉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신발장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여자의 구두, 다가갈수록 점점 더 가까워지는 신음소리, 소리의 근원지인 안방 문을 확 열어 젖히니 바닥에는 온갖 옷가지들이 엉망진창으로 널브러져 있었고 제 앞에는 남편과 제 친구가 나체인 채로 서로 엉켜 있었습니다. 그 광경이 너무 어이가 없고 더러워서 구역질이 절로 올라올 정도였지요. 여보, 그게 뭐야? 친정 갔다면서? 그래. 이제 기억났어. 그 향수 냄새 전예리. 네가 우리 남편이랑 바람 피고 있었구나. 여보, 진정해.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맞아. 우리 서로 사랑해. 진짜 서로 없으면 안 될 정도로 너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고 있어. 뭐라고? 나 참. 너 아직도 그 개 같은 버릇 못 고쳤구나. 하긴 지 버릇 개주겠어? 그 더러운 소문들 돌았을 때, 아니 대학 시절에 내 전남친이랑 물고 빨 때 내가 진작에 손절을 했어야 하는 건데 관짝 뚜껑 열고 들어갈 때까지 남자 없음 절대 못 살 년한테 내 남편 소개해준 내가 등신이지. 여보,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이게 심해? 그래? 내가 좀 심했나? 그럼 더 심하게 해줄까? 여기서 가위라도 들고 전혀 머리털이라도 잘라줘? 됐다. 내가 이 더러운 꼴까지 본 판에 뭔 말을 더 하겠어. 사람은 너무 어이가 없으면 웃음이 나온다는 말이 맞았습니다. 그래도 내 제일 친한 친구라 생각했던 사람과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잠에 드는 침대 위에서 몸을 섞고 있었다니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에 저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가방을 챙겨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미친 듯이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고 동네 놀이터에 있다가 해가 저물 때쯤 집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식탁에 앉아 있더라고요. 너 이리 와서 여기 좀 앉아봐라. 저 짐 싸야 되는데요. 뭔 짐을 싼다고 그래. 빨리 좀 앉아봐. 시애미가 앉으라면 앉을 것이지 말이 많아. 마누라랑 제일 친한 친구랑 마누라 없는 집에서 떡이나 치고 앉아있는 남편이랑은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는 것 같네. 우리 그냥 이혼할까? 식탁에 앉아 조곤조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이미 모든 상황을 다 봐버린 판에 할 이야기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이혼 선언을 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당황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고 시어머니는 잠깐 벙찐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내 도끼 눈을 뜨고 저를 째려보시며 야, 남자들이 왜 다른 여자한테 한눈을 파는지 아냐? 바로 와이프의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이야. 오죽했음 우리 준영이가 바람을 다 폈겠냐? 응? 뭐 우리 준영이 잘못도 없다곤 할 수 없지만 이 모든 원인 제공은 다 너가 했다. 그래서 어머님도 이혼하셨구나. 아버님이 어머님 보는 앞에서 다른 여자랑 자서. 그쵸? 맞네. 솔직히 저 같아도 어머님 같은 여자랑은 안 살죠. 아버님이 엄청 현명하셨네. 뭐야? 아니 전현이 지금 뚫린 입이라고 주둥아리를 조불조불 잘도 짓거리네? 네, 제 주둥아리는 살아서 잘도 움직이고 있어요, 어머님. 맞아요. 제가 매력이 떨어져서 제 친구년이랑 바람을 폈겠죠? 그러니까 이제 무매력인 와이프는 저 멀리로 영원히 사라져 줄 테니까 아주 매력이 철철 넘치는 여자랑 평생 재미지게 유쾌하게 상쾌하게 살아. 내 말 잘 알아들었지? 이 더러운 새끼야? 누군가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모두 내뱉어 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잘 나지 않지만 저는 웃으며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모든 말을 쏟아내곤 옷장에 있는 캐리어를 꺼내 제 짐을 간단하게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캐리어를 싸서 나가면서 저를 멍청하게 바라만 보고 있는 남편의 얼굴에 침을 탁 뱉어주고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인간도 저와 이혼을 하고 싶었던 건지 제가 친정으로 내려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이혼 소장을 보냈더라고요. 뻔뻔한 제 친구라는 년은 그날 벌거벗은 채로 마주한 이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바로 저와 연락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더 볼 것도 없이
이혼 소장에 도장을 쾅 찍어주었고 그렇게 길지 않은 저의 결혼 생활은 불미스럽게 종지부를 찍게 되었어요. 참 씁쓸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잘됐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그 모습을 보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 더러운 인간과 계속해서 부부의 연을 유지해야 했을 테니까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 또 상간녀 소송으로 수억이 생겨서 아쉬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동안 친정에 머무르게 된 저는 가지고 있는 디자인 실력과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디자인 프리랜서 일을 시작했어요. 과연 여기에 올려놓는다고 해서 의뢰가 들어올까 싶은 걱정도 되었지만 놀랍게도 올린 지 하루도 되지 않아 많은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의뢰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것은 바로 유명 프랜차이즈라고 알려진 오거리 식당의 로고와 메뉴판, 리뉴얼 의뢰였지요. 그런데 생각보다 프랜차이즈의 오너가 매우 까다롭고 깐깐했습니다.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에 맞춰가길 원해요. 폰트 크기는 꼭 13 정도로 맞춰주시고 메뉴 설명에는 영어도 들어가면 좋겠네요. 그리고 로고에 네온사인 효과도 좀 들어가면 더 간지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맞춰서 제작해드리겠습니다. 이거 괜찮은데 싶으면 다시. 이제는 괜찮겠지 싶으면 다시. 저는 디자인 회사 출신이었기에 거절을 당하고 오너의 비위를 맞추는 것에 익숙해졌지만 15번 정도 거절당했을 때쯤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와, 이건 정말 아니지 않아? 싶은 생각이 들어 이를 바득바득 갈며 한 소리를 하려고 했을 때쯤 겨우겨우 시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딱 좋아요. 이거 제가 원하던 타입입니다. 정말요? 그거 참 다행이네요. 속으로 제가 더럽게 깐깐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아니요. 방금 제대로 찔린 것 같은데. 혹시 그쪽 서울 사람입니까? 예, 그런데요. 그럼 나와요. 우리 미운정 찐하게 든 김에 얼굴 보고 밥이나 한 끼 하게. 삼성역 1번 출구 오후 7시까지. 안 나오면 웁니다, 저. 어이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덥석 나오라고 하는 거지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엄청나게 뼈를 갈아서 고생해줬는데 밥 한 끼 정도는 얻어먹을 수 있는 거지 싶은 생각에 오랜만에 화장대 앞에 앉아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고 처음으로 나갈 채비를 하는 모습을 본 부모님께서는 신기하다는 듯이 물어보셨어요. 남자 만나러 가냐? 엄마, 그런 거 아니거든. 외주받은 곳에서 밥 사준다고 해서 나가는 거거든? 그래? 난 또 우리 딸내미가 사랑의 상처를 극복하고 다른 사랑을 시작한 줄 알았는데. 아이고, 엄마 좀. 부모님의 짓궂은 장난을 뒤로하고 약속한 장소로 나갔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외출이라 바깥이 더욱 정신없어 보였어요. 1번 출구에서 왔다 갔다를 두세 번 정도 하고 있을 때쯤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윤솔님 맞죠? 네, 오거리 식당 대표님? 네, 맞습니다. 오거리 식당 총 CEO 백언주라고 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배고프실 텐데 우선 얼른 식사하러 가시죠. 메신저에서 장난스러운 말투와는 달리 그는 겉보기에도 상당히 대표 같은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었어요. 짙게 기른 수염, 다부진 체격, 안경을 낀 탓인지 꽤나 지적여 보이는 외모까지. 한참 미운 정이 들어버린 저희는 식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어느덧 서로에게 마음을 품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2번 다시는 사랑이라는 걸 하지 못하게 될 줄 알았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더라고요. 저기, 나 이혼녀예요. 정말 괜찮아요? 이혼녀면 어떻고 애딸린 싱글맘이면 어때요? 그게 뭐 문제 있는 거라고. 오히려 대단한 거지. 대단해요. 윤솔 씨랑 나랑 미운정이 단단히 들어버린 그 자체로 아주 매력있고 멋지고 당당한 여자예요. 전 남편에게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던 진심 어린 응원에 저는 결국 그에게 마음을 활짝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바보 같다고 생각이 드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저도 어딘가에 기대고 싶었고 위로받고 싶었고 때로는 실없는 장난을 치면서 순수하게 사랑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와 사랑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 남편이 지금 이 사람의 가게 체인점을 내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윤준영? 이 사람이 네 전 남편이라고? 내 친구였던 년이랑 바람나서 이혼한 전 남편. 분명히 중견기업 다니고 있었는데. 1년이면 많은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지. 뭐 회사에서 잘렸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가? 근데 조금 당황스럽네. 계약했을 때 만났을 거 아니야. 어땠어? 누구랑 왔는데?
계약할 땐 자기 와이프라는 사람이랑 같이 왔었어. 몰골은 엄청 수척하긴 했었는데 못 봐줄 정도는 아니었고. 그럼 그 와이프라는 사람이 네 친구였던 사람인가 보네? 그러게, 결국 둘이 결혼했나 보네. 참 웃기지도 않아. 꼴에 아들이 중견기업 다닌다며 목에 힘을 주고 다니던 그 아줌마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가 차린 지점은 장사가 잘 되느냐 물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전 지점 중에서도 최하위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사 측에서도 존폐 여부를 다루고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고.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들에게 엿을 먹은 만큼 저도 그만큼의 엿을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 그래서 오랫동안 해놓았던 카카오톡 차단을 풀고 먼저 제 친구였던 그년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오랜만이네. 잘 지내? 어머, 이게 얼마만이야? 안 죽고 살아있었네? 난 그날의 충격으로 콱 죽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러게, 넌 조금 아쉽겠다. 인생의 방해꾼이 죽어줘야 하는데 여태까지 잘 살아있어서. 그 인간이랑 결혼했어? 그럼 당연하지. 아직 공주 대접 받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아참, 그 소식 들었어? 우리 남편 국내 최대 식당 프랜차이즈 분점 차린 거. 그래? 뭔데 그게? 넌 말해줘도 알지 모르겠네. 오거리 식당이라고. 우리 남편 가게가 지금 이 동네에서 제일 잘 되고 있어. 그렇구나. 그거 참 부럽네. 그러게, 좀 더 매력있고 예쁘게 태어나지 그랬어. 나처럼 태어났음 남편 뺏길 일도 없었을 텐데. 음, 나는 굳이 그런 시궁창 걸레 버러지 같은 인생 살고 싶지 않아서. 적어도 나한텐 미안한 감정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연락했는데 인성 썩어 빠진 건 그대로네. 그래, 그 잘난 남편 데리고 아주 백년해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아보렴. 그 애는 참 변함없더라고요. 뻔뻔함과 허언증, 그건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고쳐지지를 않는 건가 봅니다. 한편으로는 세월이 흐르면서 저에 대한 미안함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전혀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어이가 없는 대화가 마무리되고 그녀의 남편이자 제 전남편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안녕. 정말 오랜만이네. 잘 지내? 윤수라. 정말 오랜만이다. 잘 지내고 있어? 나야 잘 지내지. 당신은? 나도 잘 지내고 있지. 가게 하면서. 가게? 무슨 가게? 당신 회사는 어떡하고? 회사는 일이 좀 있어서 퇴사했지. 그리고 퇴직금으로 가게 차린 거고. 그래. 장사는 잘 되고? 그냥저냥 되는 편이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어쩐 일로 연락했어? 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당신 마누라 단속 좀 잘해야겠던데.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예리가 당신한테 뭐라고 했어? 뭐 별 다른 이야기는 안 했고 그냥 가게가 엄청나게 잘 돌아간다. 내가 그날 이후로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 하나 알아둬야 할 게 있는데 당신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오거리 식당 대표 내 남자친구가 하는 곳이거든. 어? 너 남자친구 생겼어? 그리고 그게 오거리 식당 대표라고? 그러니까 네 마누라 주둥이 단돌이 잘해. 안 그러면 화로처럼 살아서 움직이는 그 주둥이 낚싯바늘로 꼼꼼하게 염해버릴라니까. 그래, 미안해. 미안. 다시는 안 그러도록 입단속 잘 시킬게. 미안해. 먹힐까 싶었던 협박은 생각 외로 잘 먹혀들었어요. 회사를 나오고 가게를 차리면서 은근히 배짱이 작아진 것 같더라고요. 이혼 소장을 친정으로 날려보낼 정도로 당당했던 그의 모습은 찾아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오거리 식당 대표니 앞으로 마누라가 헛소리를 하지 않게 단속을 잘 하라는 말을 하자마자 그는 제게 굽신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꼴이 얼마나 우습고 통쾌하던지 저 혼자 깔깔거리며 발을 구르고 자지러지게 웃었답니다. 그리고 꿀잠을 자고 있는 다음날 새벽.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리는 탓에 잠에서 깨어나 비몽사몽한 상태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벼랑간 수화기 속에서 여자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네가 뭔데 내 남편한테 전화를 해? 야,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알고 이 지랄을 떠는 거야 진짜. 넌 잠도 없고 상도덕이라는 것도 없니? 이 미친년아? 네가 뭔데 준영 씨한테 전화를 거냐고. 너 설마 아직도 준영 씨한테 미련 있니? 설마 네가 양심이 있음 그러면 안 되지. 지랄을 한다 지랄해. 내가 눈이 삐었니? 돌았니? 그런 새끼한테 미련을 가지게? 미련 가질 게 따로 있지.
지금 그 말하려고 새벽부터 지랄 용천에 떤 거야? 네 남자친구 오거리 식당 CEO라며. 네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랑 연애를 해? 너 같은 게 어떻게? 푸.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웃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그 와중에도 그 부분에 대해 물어보는 게 너무 우스웠거든요. 심지어 너 같은 게 어떻게 라며 저를 깎아내리는 그년의 모습에 누군가 온몸을 간지리는 것처럼 웃음이 금방이라도 크게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겨우 마음을 다스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뭐 CEO랑 연애하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니? 너 같은 게 어떻게 그런 사람이랑. 나 같은 게 뭐 어떤 사람인데. 아, 하긴 너는 좀 부럽고 배 아플 수도 있겠다. 내 남편 매일 깔끔한 정장에 명품 시계 차고 다니는 거 보고 작정하고 눈 돌아서 유혹한 걸 텐데 정작 결혼하고 보니 별거 없고 퇴사해서 퇴직금으로 가게 차리고 지금은 겨우겨우 먹고 사는 정도니까. CEO랑 연애하는 내 인생이 충분히 부러울 만하지. 너 그 입 안 닥쳐? 안 닥칠 건데? 난 계속 떠들 건데요? 너 지금 조잘조잘 나한테 짓거리는 게 네 남편한테는 독이 된다는 거 모르나 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참. 내가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봐주려고 했는데 이제 더는 안 되겠네. 뭐 이제는 더 대화 나눌 가치도 없겠다. 내 주둥이만 더러워지지. 됐고 전화 끊을 거고 차단한다. 네가 저지른 행동이니까 땅을 치고 후회하지나 마세요. 수화기 속에서 웅얼거리는 말들을 무시한 채 전화를 끊고 아침이 되자마자 저는 가게에 나가 컴퓨터 폴더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파일 자료들을 꼼꼼히 읽어보았어요. 확실히 전 남편이 운영하는 체인점은 곧 폐점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매출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본사에서 가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비용이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날 오후 저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고 본사와의 회의를 거친 끝에 전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지점은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 불륜 부부의 운영이라는 프랜차이즈의 이미지 훼손 우려와 더불어 매출 적자를 6개월가량 지속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와 동시에 위약금 지불이라는 통보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윤수라, 할 말 있어서 전화했어. 뭔데? 다음 주 월요일부로 오거리 식당 신촌점은 폐업 처분 날 거야. 뭐? 아니 잠깐만, 이렇게 갑자기? 이유가 뭐야? 우리 계약은 내년 5월까지인데? 프랜차이즈는 자선사업가가 아니야. 지원해준 만큼의 돈을 벌어들이지 못하는 업체를 말없이 기다려줄 바보 같은 기업은 없어. 회사 측에서도 많이 기다려준 거고, 그리고 아직 뭐 대대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당신이 불륜 저지른 것 때문에 프랜차이즈 이미지 실측 우려도 있고. 말도 안 돼. 당신들 이거 갑질 아니야? 프랜차이즈가 갑질하고 진짜 이래도 되냐고! 이건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폐업 절차를 진행하는 거니까 갑질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란 걸 알아도. 어쩌니? 위약금도 물어내야 하고 이제 정말 땡전 한 푼 안 남은 빈털터리가 되겠네? 저기 윤소라, 나 한 번만 살려주라. 나 진짜 너무 힘든데 한 번만 넘어가주면 내가 무슨 일이든 할게. 제발. 미안. 나는 그 정도의 힘이 없어서. 그러게 내가 당신 와이프 주둥이 단돌이 잘 하라고 했지. 본사에서 까라면 까야지 뭐 어쩌겠어. 근데 기분은 좋다. 내 뒤통수를 탁 때린 전 남편 가게의 폐업 통보를 내가 직접 하게 되다니 정말 영광이네. 윤준영 씨, 가게 폐업 처리 잘 하시고요. 위약금도 뭐 대출을 받든지 사채를 끌어다 쓰시던지 해서 잘 준비해 두세요. 이만 끊겠습니다. 저를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제 친구와 바람이나 재혼을 하고 가게를 차린 전 남편. 하지만 야심차게 준비한 그 가게는 영업난과 이미지 실추 우려로 인해 1년도 되지 않아 막을 내리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들어본 바 결국 친구도 그와 이혼하고 회사에서도 진작에 해고되어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고 전 남편도 위약금 때문에 끌어들인 대출금을 갚느라 편의점 알바를 하며 원룸에서 본인의 엄마와 함께 근근히 먹고 살고 있다고 하네요. 그 이후로 저는 오거리 식당 CEO인 그와 재혼을 했고 그가 새로운 사업을 맡는 바람에 제가 오거리 식당을 총관리하는 대표직을 위임받게 되었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사연인데요. 어떠세요? 제 인생 정말 파란만장하죠? 과연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서 재미있다고 느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제 인생처럼 여러분들도 행복한 인생을 즐기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사연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